I'm your hope, you're my hope, I'm J-Hope.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, J-Hope 인 더 박스로 인사드리게 된 J-Hope입니다. 제가 올해 햇수로 데뷔 10년 차를 맞게 되는데요. 와우. 오늘은 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며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J-Hope의 다시 쓰는 프로필 2023 버전. 자, 한번 적어보시죠.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좀 악필이라서 본인의 프로필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물론 당연한 거지만은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이 프로필을 만든다라는 거.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몰랐나? 싶을 정도로 뭔가 되게 고민을 하게 되고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좀 재밌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랜만에 썼네요. J-Hope의 다시 쓰는 프로필 2023 버전. 자, 생년월일 1994년 2월 18일 생입니다. 별명 호비. 네, 맞습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세요. 뭐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J-Hope의 호흡을 따서 호비인데 근데 이거를 호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별명 호비라고 적었고요. 데뷔 연차 2013년 6월 13일에 BTS로 그리고 BTS의 J-Hope로 데뷔를 했고요. 취미는요. 이제 좀 적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. 거의 반 억지석으로 적었는데 사실 제가 막 게임을 좋아하진 않아요. 근데 요즘 좀 빠진 게 축구 게임을 좀 빠지지 않았나. 왜냐면 월드컵도 있었고 굉장히 월드컵을 보면서도 축구라는 게 굉장히 재밌구나. 그러면서 이 축구 게임을 하면서도 약간의 그런 축덕이 된 느낌? 리그 선수들을 보면서도 되게 좋아하고 막 멋있어하고 약간 좀 이런 게 요즘 있는 것 같아요. 게임을 하면은 잡생각을 안 하더라고요. 제가 진짜 생각이 많은 타입인데 잡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. 그리고 MBTI는 그러게요. 막 엄청나게 과몰입을 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근데 뭐 최근에 했던 결과들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뭔가 나왔을 때는 INFJ라는 게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J 하나는 확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걸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일적인 부분으로는 여행이나 막 이런 거 가면은 일로서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을 확실하게 했다 보니까 약간 P 성향이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이렇고요. 습관을 사실 이렇게 적었는데 습관은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옆머리가 진짜 많이 떴어요. 그래서 항상 이 옆머리를 만지는 게 학창 시절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만 하면은 막 이렇게 하고 뭐만 하면은 이러고 뭐만 하면은 이러고 만지는 방식도 다양해요. 이러고 손에 있는 모든 이런 부위들로 이 옆머리를 만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습관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제가 사실 리액션을 진짜 많이 해요. 뭐 팀에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사람을 만날 때 뭔가 리액션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진짜요?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배어있는 것 같아요.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정말 관심이 없으면 이런 말도 안 하죠.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역시 J-Hope. 어딜 가든 전 세계적으로 J-Hope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정말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은 팬분들이 외쳐주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목청이 터지게 외쳐주셔가지고 이 말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리고 내 이름이기도 하고 나를 상징하는 물건 이거는 뭐 변함없이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떠한 날씨든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요. 뭔가 하루의 시작이고 나의 잠을 또 깨워주는 그런 요소이고 나를 상징하는 색. 옛날에는 사실 데뷔 초반에는 되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. 뭔가 기억에 남기 위해서 되게 강렬한 색깔을 골랐었던 것 같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뭐 형광색이라든지 저는 초록색을 좋아하고요. 그리고 최대한 나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색을 좀 골랐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색깔은 그냥 브라운이고 이게 뭔가 전반적으로 되게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사람을 되게 안도감 있게 만들어주는.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항상 뭔가 브라운 계열의 옷을 좀 많이 입는다던가
가장 좋아하는 문장. 사실 이 문장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. 제가 사실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. 어떠한 부분이 있건 뭐 작업을 하건 어떤 춤 연습을 하던 사람을 만나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제가 했던 노력들은 다 저를 배신하지 않았더라고요. 제가 뭐 롤라팔로자에서 뭐 공연을 하더라도 그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가면서 했던 그런 노력들이 그냥 다시 돌이켜보면 아, 결국 그런 노력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가장 좋아하는 공간 이거는 뭐 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집일까 작업실일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작업실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이 공간이 굉장히 힘든 공간이면서도 저의 많은 그런 부분들의 흔적이 좀 담겨져 있는 공간이라서 그리고 이 공간만이 오로지 나만의 공간인 것 같아요. 오직 제이홉, 오직 정호석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래도 작업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, 행복의 3가지 조건입니다.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고민했어요.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건강. 건강은 사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조건인 것 같고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지 제 음악을 듣는 많은 사람들한테 음악을 들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활동도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랑입니다. 사랑.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받던가 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하던가 이거는 굉장히 행복을 주는 요소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감정이 없으면은 과연 이 세상이 굉장히 사람이 웃으면서 그리고 이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다 그 감정이 나오는 거는 어느 작은 부분의 사랑이거든요. 그리고 하나는 일입니다. 이거는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일은 일 그만하고 싶다. 일 좀 제발. 언제 나는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막 이러잖아요. 근데 결국 일이 있으니까 어떠한 부분에 휴식이 주어졌을 때 굉장히 그 휴식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과연 내가 일 없이 계속 휴식을 취했을 때 과연 이게 좋나? 이것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결국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여튼 이런 부분에 되게 성취감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일이라는 거는 행복을 주는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거가 제 스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. 꿈은요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저의 일을 하는 거죠. 저의 음악을 하는 거. 저는 사실 제 인생에 음악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어떠한 부분이 됐건. 음악이 없으면은 뭔가 이상하게 침묵이 돌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약간은 못 참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묘한 그런 기류를 없애주는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내 일이기도 하고 그냥 오래오래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랑하는 거죠. 이런 게 사실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삶의 모토 이거는 항상 제가 이야기했어요. 저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자. 이런 게 사실 저의 모토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뭘 했길래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일을 만나서 이러한 직업을 선택을 해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됐을까? 와, 이건 진짜 아직도 신기하다. 그래서 지금 순간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게 늘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거는 못 이룰 그런 부분이다. 참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웃게 되고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그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냐. 지금 순간 되게 고마운 거다. 복에 겨운 소리다. 이런 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. 그거를 부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자, 제이홉 솔로 활동 최초 타이틀 리스트 뭐 일단은 사실 잭 인 더 박스로 앨범을 나왔던 게 굉장히 또 컸고 거기에 걸맞게 가장 큰 그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그리고 프로모션을 잡고 있었던 중에 하나가 사실 롤라팔로자 공연입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그런 무대이기도 했고요. BTS 솔로 최초로 어떻게 보면 1시간이라는 그런 되게 긴 시간의 공연을 혼자 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첫 단추였던 것 같고 그런 첫 단추를 또 잘 그래도 마무리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되게 중요한 타이틀 리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
자, 거기에 이어가지고 사실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런 다큐가 또 나오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가 남다르죠. 이 공연의 실황들과 그리고 저의 그런 많은 상황들을 되게 아름답게 기록을 해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정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의 멋진 이런 순간들을 또 담은 또 다큐가 이렇게 출시가 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마 시상식에서도 사실 단독으로 참여를 했었고 마마라는 시상식은 저한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.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마마라는 시상식은 막 닥터들의 스눕독이 나오고 갑자기 막 무대를 선보이고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의 대명사. 와, 저한테 이 무대를 또 그리고 BTS가 여러 가지로 대상을 받았던 그런 이런 무대를 저 혼자 섰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가 남다른 타이틀 리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었습니다. 그리고 뭐 미국 연말 축제 이런 거는 사실 최근에 하고 왔는데요.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시청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사실 나가가지고 개인 솔로로 공연을 했다라는 거가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나. 왜냐면 다 BTS가 했던 것들이에요. 어떻게 보면 이 롤라팔로자를 제외한 부분은 다 BTS가 했던 거를 제가 혼자 느낌으로써 또 경험을 한 게 있고 또 배운 게 있고 생각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이렇게 2023년 버전으로 제이홉의 프로필을 다시 써봤는데요. 빈칸을 채우다 보니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들을 새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참 감회가 새롭네요. 네. 여러분도 저 제이홉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